최근에 돈을 모으는 것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드라마랑 영화를 봐도 이걸 해서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냐고 쓰셨잖아요. 그게 혼자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둘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자, 투잡굴레님입니다. 만 33세 남, 네, 직장인과 부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게 좀 힘듦이 좀 있는 거죠. 현타가 시게요. 뭐 본업에서 한 250에서 300 정도 버시는데 부업이 들쑥날쑥하시대요. 그래도 최소한 600 정도는 버신다. 최소한 600 정도는 버시는데 부업이 더 잘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업이 본업을 이제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데 저축이 이제 한 250에서 400인데 이것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축률이 이제 뭐 이제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업이 막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한 250을 무조건 저축을 하시고 추가는 이제 파킹 통장에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이 파킹 통장들을 많이들 쓰시네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파킹 통장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 주는 통장이잖아요. CMA 금리가 지금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작년에 금리 굉장히 낮았을 땐 파킹 통장 금리가 더 높았던 이상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게 되게 많이 모객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발행어음형 CMA 금리가 3%대 중반 정도는 거의 나올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높으니까 CMA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냥 CMA 통장 만드셔가지고 뭐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뭐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뭐 은행의 파킹 통장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은행 파킹 통장도 이자를 1일 단위로 계산해서 주기는 해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받기 그러면 1일 단위로 매달 주긴 하는데 대부분의 파킹 통장들이 세 번째 주 일요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계산은 하는데 뭐 기분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조삼모사이긴 하고. 뭐 그냥 CMA 정도로 하면 되는 겁니까? CMA, MMF보다 CMA도 MMF형 있고 RP형 있고 뭐 발행어음형 있는데 지금은 발행어음형이 제일 높습니다. 발행어음형. 네, 그게 발행어음형이 뭐 미래에셋대우증권, 나무증권 뭐 몇 가지 한 5개 증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또 바뀌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발행어음형이 발행어음형이 가장 늘 높아요. 0.1% 포인트라도 높아요. 그러니까 발행어음형으로 대신 이제 발행어음형은 그 증권사의 신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파산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자본이 4조 원 이상 되는 증권사 이런 데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탄한 곳이니까. 뭐 증권사 아까 말씀하신 증권사들이 뭐 쉽게 뭐 망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 망하면 뭐든 끝났어요. 뭐 IMF 정도가 오는 거니까. 그렇죠. 뭐든 끝난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CMA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잡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현재는 개인적으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19년도니까 벌써 4년째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2020년과 21년에는 주 100시간. 와, 주 100시간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00시간. 하루에 뭐야? 가만있어 봐. 7로 나누면 10시간을 해도 70시간인데 그럼 30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7, 4, 28 14시간씩 하셨네. 잠깐만. 24시간인데 그럼 10시간 빼고 월화수목금토 일을 14시간씩 하신 거군요. 와, 일요일까지도. 진짜 많이 하셨네.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면 계속 일만 하네. 근데 저도 이 정도 했습니다. 저도 맞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 죽어 진짜. 저래야 번아웃이 옵니다. 진짜 하얗게 태워지거든.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번아웃 해본 사람들입니다. 요게 요 정도 해야 타지 사람이. 활활 타요. 요 정도 하면은 하얗게 탑니다. 잠만 자는 집에서 4시간 5시간 저도 새벽 1시에 퇴근하고 6시 출근. 뭐 요런 거를 막 한 3개월 4개월 하면은 사람이 타죠. 활활 탑니다. 투잡 일이 많이 늘어난 만큼 소득도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뭐 늘어났죠. 현재는 월 실수령이 600 정도 되고 일이 최고로 많았을 때는 800 정도 됐었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 매년 번아웃이 한 3-4번씩은 계절마다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잘 타고 다시 또 재생이 또 잘 되시는 타입이셔. 울버린. 잘 타고 다시 울버린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재생력이 좋으신데. 왜냐면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보통은 하얗게 재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도 바로 또 다시 살아나시네. 체력이 좋으신데. 근데 사실 번아웃이라는 게 이게 세게 오면 다 놔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냥 뭐 곤두박질 치거든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의 문제예요. 막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렇게 이게 인생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우울증이고 사실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도 심하게 올 때도 있고 다 놔버리고 싶어지고 그 심하게 오면 막 공황장애 같은 것도 막 오시는 분도 있고 이게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춘기 같은 느낌. 누구나 한 번은 빡시게 일하면 겪는데 이게 시간이 그냥 해결해 주는 느낌?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약간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뭐 일이 좀 줄기도 하고 익숙해지고 또 뭔가 좀 즐거운 일이 생기면서 또 나아지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로써 그러니까 일을 더 해버려. 그래서 번아웃을 그냥 무덤덤하게 이겨낸 것 같습니다. 소비 성향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사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으면 적금을 하나 더 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사고 싶으면 적금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뭘 사고 싶다. 내가 뭔가 컴퓨터 같은 거 사고 싶다. 그럼 적금을 들어버려.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차를 사고 싶다. 적금 주식을 들어버려. 차 지금 할부로 하면 한 달에 56만 원 내야 되니까 56만 원 적금을 들어야지. 적립식으로 막 주식을 사버리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재능이죠. 재능이야. 이게 재능입니다. 여기 호날두. 오늘 호날두 약간 날강두 같은 느낌 있잖아. 죄송합니다. 안 돼. 누가 있을까요? 누구로 해야 되죠? 메시 말고 손흥민? 손흥민 정도. 오늘 손흥민 정도로 하겠습니다. 손흥민도 재능러죠. 손흥민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슛 쏘면 들어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에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도 차곡차곡 모았고 22년을 제외한 해 투자로도 돈을 불렸습니다. 투자하면 돈도 막 불어나고 운도 좋아. 돈은 안 쓰고 그냥 뭐 살 거면 다 그냥 저축하고 주식하고 집과 차를 사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6년간 돈을 모으고 불리다 보니 좋아하는 차도 일시불로 사고 아파트 청약도 당첨되고 집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이루셨네요. 그러게요. 축하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은 모두 잔압을.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중도금을 내 돈으로 다 내. 대출해 주는데. 심지어 뭐 아파트 요즘에는 그렇게 분양시장 안 좋으면 그 시행사에서 무이자 대출 이런 무이자도 해주고 그리고 이자가 또 저렴할 때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6월 입주 때 잔금 대출 5천만 원만 빌리면 되는군요. 근데 이것도 빌리실까? 또 벌어서 내실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돈을 더 모으는 것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옵니다. 이게 와요. 이게 옵니다, 진짜.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 집과 차인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한동안 목표가 없어져서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저 동기를 잃게 돼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그동안 보지 못한 드라마, 영화를 봐도 이걸 해서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나 싶으면서 흥미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수단이 목표가 된 거죠. 차랑 집은 수단이거든요. 그치. 이게 목표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다 보니까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동전 한 입 아닙니까? 이 동전 한 입, 이거 동전을 그냥 가지고 싶은 거죠. 그냥 나는 그냥 얘가 가지고 싶은 건데 이걸 가져서 뭘 할 건데 왜 가질 건데라는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거를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건데 차를 타고 무언가를 한다거나 집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거지. 얘는 도구잖아요. 가질래라고 하다 보니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으나 그렇죠. 달려왔는데 이뤄놓고 보니까 그래 했는데 너무 빨리 이뤘고 그러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꼭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도구를 목표로 삼으면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도구의 더 다음 단계 도구를 목표로 삼는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을 목표로 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이루고 나면 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번아웃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샀잖아요. 근데 이 집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집보다 다음 단계 집을 목표로 삼으려니까 다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내가 쭉 이제까지 해왔더니 이 고통 대비 저 집을 목표로 삼는 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이 정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예를 든다면
뭐 예를 들어 내가 판교에 집이 있어. 네. 근데 뭐 강남의 아파트를 목표로 삼아야지만 내가 이제 다음 단계에 불이 붙는데 안 가도 되겠는 거예요. 굳이 여기 집도 좋아. 네. 그리고 나는 차가 뭐 예를 들어 G80이야, 제네시스야. 근데 차가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치. 여기서 굳이 뭐 내가 막 뭐 페라리를 막 사겠다고 다시 막 저축률 80% 막 다시 막 라면 먹고 막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구를 계속 수단을 목표로 삼으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의구심이 생기죠. 그렇지. 지금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이 목표에 맞나. 대한 게. 지금 아마 이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 집과 차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사실 아직 이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딱 들어가서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훨씬 더 또 그런 생각 많이 들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기부여를 잃으신 거죠. 동기부여.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굳이 말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수단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는 이 골이 없어요. 지금 골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번아웃이 온 거죠. 왜냐하면 돈도 수단이거든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거가 없어진 거야. 벌어서 뭘 돈을 하지? 벌어서 집과 차를 사는 게 목표였죠. 나는 수능을 잘 보는 게 목표인 애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면 갑자기 다 잃어버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은 수능을 봐버린 거야. 그리고 대학을 가래. 그랬더니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아리도 가보고 뭐 어떻게 연애도 해봤는데 잔디밭에 술도 마셔보고 이게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나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흥미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경제적인 목표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봐요. 이거 봐. 5년 뒤는 분당이다. 근데 다시 간다. 분당으로 간다. 하지만 5년 뒤 분당으로 이사 간다고 나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미래를 것 보고 같은데. 왔어. 도로마무. 가보면 뭐가 있나. 갔더니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내가 30대의 삶을 경제적인 목표만 세우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고민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 중도금 현금 납부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 없이 그냥 집 사버리는 그럼요. 돈을 모으고 투자에만 집중해서 5년을 살고 있다 보니 뭔가 마음의 여유가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고 커리어도 발전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도 많아지고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장점은 있습니다. 차와 집이 있잖아요. 그럼 남자로서는 상당히 이 양쪽 어깨가 아주 든든해집니다. 뭐가 이뤘다. 그리고 다 있죠. 이 정도 돈을 벌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어적으로도 지금 이 나이에서 이 정도 벌어 든든하죠. 그러면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져요. 든든하죠 이게. 네. 그리고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누가 나한테 뭔가 공격을 하더라도 너 뭘 이렇게 다 받아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뭘 그래서 집이랑 차 있어. 대출은 없고.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손흥민이어도 매일 아침 연습을 또 해야 돼. 축구 연습하고 막 가서 또 슈팅 연습하고 또 시합을 뛰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힘든 거죠. 그렇다고 출근하면 피하지 않고 또 꾸역꾸역 합니다. 왜냐면 이건 또 내가 또 원래 하는 또 이게 재능입니다. 이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쌓여갑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왜냐면 이거 지금 내가 갈 길을 잃은 거거든요. 휴직하고 싶다. 새로운 곳에서 편하게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근데 저걸 막상 하면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서 더 후회스러우실 거야. 그렇죠. 내 길은 이게 아닌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주거 상황 및 보유 차량. 네. 주거를 지금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기아 세단을 타고 계세요. 중고 3천만 원 일시불. 경기도 내에서 업무적으로 이동이 많아가지고 업무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하나 사셨는데 직장이 다른 시에 있어요.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출근합니다. 월 2,500? 그러면은 1년에 한 3만 정도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차 필요하시겠죠? 네. 거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저 정도 가시지 않나요? 네. 그리고 국도 주행이 많아서 디젤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뭐 차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막 차에 막 외제차 좋아하고 또 이런 또 성향은 아니신 건가 봐요. 그냥 차가 좋으신 거죠. 네.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이제 사셨고 6월에 입주 예정이고 이제 자기 집이 생기면은 이제 뭐 들어가실 거니까 어차피 뭐 현금으로 다 납부하셨으니까. 근데 또 이분이 이 집을 본인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요 또? 네.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세가 또 잘 나가고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그 세가 잘 나가는 게 왜 개인적으로 1인이 사시는 그런 곳들 있죠.
주말 부부 뭐 이런 기러기 아빠들 와가지고 그런 그래서 쉐어하우스로 방 3개를 쪼개가지고 월세를 줄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한 달에 세가 170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청소비 20만 원 받아서 본인이 또 주말마다 청소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아줌마 쓰셔라. 집주인이 매주 와가지고 청소를 해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20만 원까지 욕심을 내죠. 그것도 재능입니다. 정말. 손흥민이 슈팅 한번 그렇게 대충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한 땀 한 땀 그 패스 하나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 그래 진짜 정말. 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자동차를 포기 못한다. 경기도 살면서 느끼면 차는 필수. 뭐 업무적으로도 뭐 필요하시고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3, 4년 모아가지고 일시불을 차를 살 때 세상 행복했습니다. 내돈내산한 차를 타니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더군요. 저는 브랜드가 좋은 차를 사기보다는 제 기준에서 예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차를 좋아합니다. 취향도 딱 독특하시네요. 딱 확고하시네. 20년에 차를 사자마자 다음 차를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매달 30만 원씩을 넣으면서 할부 미리 해. 다음 차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모아서 사야죠. 모아서 사야죠. 사서 할부를 내는 게 아니고 해당 돈으로 투자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차를 살 생각입니다. 잘 되면 더 좋은 차, 안 되면은 나쁜 차를 사는 거죠. 현재 차량을 앞으로도 오래 타서 많은 돈을 납입하게 되거나 한 10년 타면 납입한 돈의 수익이 좋으면 좋은 차를 사고 납입하는 기간이 짧거나 원금을 잃어서 돈이 적게 모이면 경차 탈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차에 대한 욕심도 그렇게 없어요. 아주 좋으신 마인드예요.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저축도 많이 하시지만 뭐 투잡까지도 또 뛰고 계시니까 사실 뭐 저축량은 훨씬 더 많으시고 근데 이제 지출을 보면은 이제 같이 부모님하고 사시니까 우선은 식비도 좀 적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장 보는 거 하숙비 개념으로 10만 원 정도 컬리 시켜드리는 거고 유류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워낙 많이 타시니까 근데 뭐 전기차는 이제 또 근데 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전기차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나름 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타셔야 되니까 충전하고 이런 게 좀 안 돼서 그런가. 근데 뭐 다음 차를 뭐 전기차로 사시는 게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뛰시니까요. 네, 의류비는 이제 한 4,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또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뭐 양말 보고 사야 되니까. 손세차 나왔습니다. 손세차. 이게 차에 진심이시죠. 제가 손세차를 한번 해보려고 장비를 풀로 사고 직접 세차를 하시려고요? 그럼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보고 안 돼. 노동이에요. 이거는 못하겠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왁스도 한번 매겨보고 이거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저거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 낚시 같은 약간 취미의 영역. 되게 전문적인 취미 저것도 영역. 취미예요. 저것도 취미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막 붓 같은 걸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행위가 좋으신 거예요. 무슨 약도 따로 쓰더라고요. 바퀴에 뿌리는 거 행위가 따로 좋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본인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이에요. 지만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차가 어디 뭐 이렇게 저는 뭐가 긁혀도 되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치 힘들죠.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내가 쪼그려가지고 그 막 거기 타이어에서 있는 걸 이렇게 막 꺼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그 본인에게 맞는 분이 정말 차를 사랑하는 분이다. 외식비 8만 원, 월 2회 정도. 이제 뭐 같이 뭐 부모님하고 먹거나 하는 거겠죠. 경조사 5만 원 정도. 휴대폰 2.3만 원. 이것도 진짜 저렴한 뭐 잘하시는 거고. 의료비 2만 원 정도. 이건 뭐 돈 나가는 거죠. 정도고. 독서 3만 원. 독서를 책을 쓰신 분이 좋아하신대요, 쉽지 않았어요. 처음인 것 같은데 독서비를 따로 잡으신 거예요. 책 좋아하신다고 그러시죠. 쇼핑 8만 원, 보험료 6만 원 정도. 뭐 더 줄일 만한 게 뭐 딱히 없네요. 여기서 이분 줄이면 말라 죽어요. 뭘 줄여? 유류비 한 10,000원 정도? 급가속 급제도 가지 마시고요. 뭐 이러면서. 조금 연비주행 좀 해주세요. 연비주행으로 해가지고 24만 원 정도로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주유카드 쓰라고 해도 실적 달성 못할 것 같아요. 이 실적을 달성해야 뭐 주유비 할인되고 하잖아요. 뭘 쓰냐고. 그렇죠. 연비주행을 하면 또 디젤 값이 좀 올라가지고. 맞아요. 사실 원래 20만 원도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이게.
농담입니다. 줄일 게 없어요. 없어요. 줄일 거 없어요. 보면은 자산도 너무 많으셔. 네.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상담자들의 이 사연 보낼 상황이냐. 근데 제가 이 전후 사연을 보면서 뭔가 전분의 미래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번아웃 오거든요. 현타도 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구독자분들도 언젠가 목표를 달성해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미리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6,500 해서 펀드까지 해서 한 8,000 정도 있으시고 파킹 통장도 돈이 있고 그러니까 안 쓰시고 계속 이제 저축을 하시고 청약 아파트 된 게 저게 이제 원래 3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요즘에 시세 보니까 4억 5천 정도. 그다음에 예금, 적금, IRP, ISA 그 비과세 계좌. 비과세 계좌. 요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산이 한 6억 정도. 근데 부채가 없으세요. 아파트가 부채가 너무 없는 것도 좀 요것도 좀 비효율적이죠. 너무 비효율적인 거긴 합니다. 한 2억 정도는 어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집에서는 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월세를 받으실 거라면은 대출을 좀 받으셔가지고 보증금만큼은 월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자 이분하고도 좀 통화를 좀 해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 나이는 만 33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그 지금 그 사연을 다 읽어봤는데 네네. 보시는 분들이 뭐 지금 채팅을 잘 못 치고 계세요.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니 그 어떻게 대출이 어떻게 하나도 없으세요? 이게 아파트를 매매한 게 아니라 분양이다 보니까 입주할 때까지 일자가 있다 보니까 그때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저축을 하셔가지고 저축한 거랑 뭐 만기되는 거 돌아온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금은 잔압으로 다 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뭐 주식도 하시고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냥 대출로 처리하시고 뭐 주식 투자를 하시고 이럴 마음도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내신 거예요? 그 마음도 있긴 했었는데 작년이 조금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다 내셨구나. 그래서 더 매수하는 거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대출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캐시로 아파트 사신 분 와. 지금 뭐 다들 뭐 현금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 하면서 지금 다들 놀래 하시는데 그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소비를 진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 주거비가 가장 큰데 그 주거비를 아낀다고 해서 돈을 안 쓰시는 건 아닌데 그만큼 안 쓰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잘 저축하시고 투자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어리신 건데 어찌 보면 나이가 나이대에 비해서 지금 자산이 많으신 거거든요. 결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 결혼은 생각은 많죠. 많아요. 생각은 많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정을 하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집하고 차를 사면서 목표를 잃어버렸잖아요. 어찌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번아웃이 이제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갈 곳을 잃은 약간 그 망망대에 떠 있는 배 같은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돈이 아닌 목표를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살면서 요즘 느끼는 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목표였는데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목표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봤을 때 돈이 아닌 게 목표가 뭘까를 빨리 찾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혼도 하시고 이러실 거라면은 어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도 지금 나이대가 뭐 그럴 나이시기도 하니까 그거를 하시는데 뭐 아무런 뭐 지금 제약 사항이 없잖아요. 차도 있으시고 뭐 집도 있으시고 다 갖추셨는데. 지금 교제하는 분은 없으신 건가요? 네, 지금은 없고 이제 아까 저 방송 보고 있었는데 그 앞 사연자 분처럼 좀 그 정도 그런 유형은 아니긴 한데 이제 일 때문에 조금 헤어진 경우가 많긴 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처음에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해줬는데 이제 한 이게 1년 정도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분은 너무 바쁜 사람이구나라는 그럴만하죠. 예, 만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아하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막 밤 12시고 새벽 몇 시고 가는데. 근데 본인이 좀 요즘에 피곤한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 작년까지가 정말 스케줄이 좀 많았고 네. 요즘에는 좀 쉬세요? 그래도 한 3분의 1은 줄였어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주당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주당요? 평일은 많이 하긴 해요. 평일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11시긴 한데 평일은 11시에 들어가시고 금요일까지 11시까지 하세요? 네네. 그럼 주말은 다 뺐어요. 주말은 다 빼시고? 네. 그럼 평일을 하루 더 뺄 수 있나요? 네, 사실 하루 더 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보셔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이 정도 자산이면 이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기보다도 이제 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부채도 너무 없으시고 이제는 그 근로소득으로 불리는 거는 조금 줄이시고 자산이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좀 노리는 거가 더 중요해서 평일을 하루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줄이라는 건 그냥 6시 퇴근하시라는 겁니다. 뭐 굳이 아예 평일 하루 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당 이틀 정도는 좀 시간을 내야 좀 뭐 연애도 하고 하시지 않겠어요? 네, 맞죠. 저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걸 만나게 된다면 뭐 저도 딱 그 스케줄대로 평일 이틀 정도 더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차라리 부채를 한 1억 정도 늘리셔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뭔가 좀 연애나 이런 걸 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보는 게 맞지 않을까. 돈이 아닌 다른 것의 목표. 네, 그게 맞아요.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돈을 모으는 것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드라마랑 영화를 봐도 이걸 해서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냐고 쓰셨잖아요. 그게 혼자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둘이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혼자 보고 나서도 이 드라마 혹은 영화를 가지고 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그게 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가 있으면 훨씬 더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애가 셋이 애가 둘이 되면 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되게 압축적으로 잘 사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33세. 진짜 밀도 있게. 와. 그러니까 땡겨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진짜 제가 아까 축구 선수로 비유했지만 축구 선수처럼 운동 선수처럼 빡세게 하셔가지고 딱 지금 돈 벌어서 남들보다 훨씬 좀 빠르게 약간 준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돈만 봤을 때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좀 놓으셔도 되죠. 조금 놓고 이제 나는 이제 연애를 좀 하면서 이제 가정을 좀 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분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만나면 아마 그분과 같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런 건설적인 분을 또 만나야 되고 지금 이상형이나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저요? 네. 그냥 사람이 본성이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렵다. 너무 어렵네. 어렵다. 본성이 착한 사람. 야, 어렵다. 많이 만나봐야 되겠네. 저기 소개팅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야, 본인은 어떤 분이세요? 본인의 외모라든가 어디 지역이십니까? 지역이 어디세요? 지역은 경기도에 있고요. 네, 경기도 남부에 있고. 경기도 남부 쪽.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가 자택이기도 하고 직장도 다 생활 반경도. 오늘은 소개팅 뭐 특집이냐고 하시는데 오늘은 다들 준비되어 있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또 이렇게 사연이 좀 골라져가지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또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모든 게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인연이 생기면 그분과의 또 같이 만들어가는 목표가 생길 수가 있다.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6억을 만든 거는 그 사람과 새로운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꼴을 찾지 못하는 거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네, 알겠습니다.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도 되냐고.
남자 되냐고 샤샤샤님이 물어봤는데 되나요? 남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 힘들 것 명확하게 많이 힘들다는 거는 노력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나요? 아니면 노력하면 되나요? 네, 절대 안 되죠, 남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메일 옵니다. 가능성을 열어주셔가지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완전 부정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잡 굴레님 그 번아웃을 해결하는 거는 새로운 인연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었고 잘 하셨기 때문에 일을 조금 줄이시고 앞으로 좀 새로운 인연으로 좀 즐거운 인생을 좀 사시면 좋겠다는 말 남기면서 통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인남님은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번아웃이 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돼요. 번아웃이 짧게 옵니다. 세게 묻어.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아니면 번아웃이 막 와요. 일하기 힘들다. 다 놔버려야지. 하면 띠링띠링 하면서 막 새마을금고 막 수협 막 신협에서 정신 차리라고 막 와요. 이자를 내라고 정신 차려. 막 정신 차리고 살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해. 독특한 방법이네요. 진짜. 막 바로 막. 자칫 잘못 따라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물론 번아웃 수준이 아니라 한 방에 훅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신이 번뜩 차려지는. 코코님이 비싸대기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는 게 이제 가족이 있었다는 거 그게 되게 컸어요.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되게 컸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찾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거 이런 어떤 이 재물적인 거를 목표로 삼다 보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되게 허망하고 허탈해지는 느낌도 생기는데 그 외의 것들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내가 어떤 행복감을 또 어떤 가치를 찾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지 힘들어도 그게 버틸 수 있는 운동력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연 또 부탁드리고요. 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또 뭐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또 가감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 연결도 또 해서 아주 정신 차리라고 아픈데 골라서 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회초리 한번 또 들 테니까요. 맷집 좋으신 분들 신청 많이 사연 해주세요.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요 하시는데 여기서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영상 링크 여기 있을 겁니다. 팔 한번 걷었습니다. 팔 걷고 한번 저희가 한번 메타작 한번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